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원영입니다. 15일입니다. 다음 주 안으로 유승민이는 괄목할 만한 지지율의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말까지, 즉 23일까지. 그렇게 되는데 될 줄 모르겠어요. 유승민이 하고 오늘 그 MBC에서 맞수 토론을 하죠. 유승민이 하고 윤석열을 붙여야 되는데 동질적인 사람들을 붙였어요. 중도 보수라는 유승민과 원희룡, 또 극우 쪽인 꼴통 둘 윤석열과 홍준표를 붙였어요. 이거는 정홍원의 농간입니다. 농간. 참 아쉬워요. 오늘 그 유승민이 하고 윤석열을 붙였으면은 유승민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질 텐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고고TV는 항상 보수를 계획해서 중도를 확보해야 하며 탈진보까지 아우러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 그랬죠. 그 중심에 김종인 씨와 윤석열과 이준석이 있다. 4.7 보수는 그렇게 간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이가 변수로 됐다 하고 석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종인과 이준석은 중심에 있고 대선 전후로 이준석이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씨는 대선을 이기게 하고 또 떠나실 분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그 토론에 들어가면서 결정적으로 토론을 끝나고 토론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모르는데 자꾸 공격을 하니 민주당 프레임을 갖고 와서 국힘을 공격하죠. 윤석열이가 민주당 프레임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을 버려야 되는데 김종인 씨는 오늘도 CBS에서 노컷 뉴스인가 김현정이 나 김현정 보기 싫어 죽겠어. 이상하게 생겼어. 전 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국힘 보수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그 진행자들 다 싫어해요. 예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김종인 씨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출연을 해서 윤석열을 보호를 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도 윤석열이가 실언을 하고 또 왕 하고 갖고 나오면서 또 그때도 윤석열을 실드 쳐주더니 지금 결정적이죠. 그죠? 그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 그거 결정적이에요. 윤석열의 몰락에.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방어해주기 위해서 김종인 씨가 나오죠. 오늘. 기가 찰 오르십니다. 제가 썸네일로 김종인 씨의 정체성은, 김종인 씨의 코드는 유승민과 맞는데 왜 저렇게 윤석열을 보호하느냐 이렇게 달았죠.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씨는 홍준표를 되게 싫어해요. 과거는 30년 전에 동아은행 비자금 3억을 갖다 두드린 게 아니고 김종인 씨 같은 학자적인 사람은 장돌배기 같고 방자 같은 홍준표의 캐릭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홍준표보다 더 방자 같고 돌쇠 같은 사람이 나왔어. 방자가 위겠어요? 마당새 돌쇠가 위겠어요? 방자가 위죠. 조선시대 서열상. 방자는 이대로는 말을 끌지만은 돌쇠 마당새는 맨날 마당만 쓸고 있고 그 장작이나 패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방자보다 못한 돌쇠 마당새가 나왔는데 끝까지 이중석은 별이 온 순간을 외치면서 자존심이에요. 그 김종인 씨가 보니까 자기가 찍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나이 드신 분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실드 쳐주려고 오늘 나왔죠. 그러면 안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입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친구가 당을 깨야 된다. 보수 75년을 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김종인 씨가 말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죠? 차기 대선은 경제 문제다. 국민들이 먹고 살 문제다. 그래서 이념이 필요 없다 하는 게 김종인 씨의 집권 전략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경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계속 외치고 정책과 비전을 갖고 나오는 유승민이라는 거죠.
근데 유승민 씨가 워낙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김종인 씨는 그 염두에 안 두고 있어요. 맨 꼴찌인 오리롱한테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봐라 오리롱이 4강이 됐지 않느냐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격려해줬던 사람이야 그러는데 유승민을 좀 지지했으면 좋겠는데 그 유승민 씨의 캐릭터도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의지 안 하려고 그러고 저 유승민 씨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적인 성격이 있어요. 홍준표는 독구다의 성격이 있고 홍준표는 그냥 이쪽 쩝쩝 저쪽 쩝쩝 그죠? 그러고 있고 윤석열은 동네 우리 동네 골목 왕은 나야 이것은 내 나와바리야 그런 건달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과거부터 김종인 씨하고 좀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연을 맺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종인 씨가 볼 적에는. 그래서 어거지로 지금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몰고 가죠. 핵심적인 거 오늘 나온 이유가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한 10개 나오면 7, 8개를 추월하고 있죠. 그렇죠. TK하고 보수층 지지율만 부족하고 전체 지지율은 홍준표가 이재명을 따라잡고 그 뒤로 윤석열을 쫓아가는 통계가 한 7, 8개가 홍준표 우세로 나와요. 그러니 위험하다고 윤석열 씨도 김종인 씨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이 될 거야. 나도 당원이야. 나도 1, 2차 컷에서 투표했어. 그 일주일 전에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실드치니까 홍준표가 당원도 아닌 사람이 책임 당원도 아닌 사람이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찍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윤석열을 실드 쳐준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계의 어른이면은 가만히 계셔서 보면 되는데 윤석열이 위험하다 보호해야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홍준표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하고 실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2030 MZ세대의 무향을 외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윤석열을 따라잡고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 하는 말이 그거 끝까지 가봐야 알아. 안 그럴걸? 윤석열이가 이길걸?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쉴드 쳐주면서 홍준표를 또 디스하죠. 그죠? 제가 볼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홍준표의 지지율이 2030과 중도층이 홍준표를 지지하느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표가 분산이 되는데 그것이 유승민한테는 분명히 간다. 벌써 2차 컷에서 한번 증명이 됐어요. 가는데 그거를 유승민이가 확실히 갖고 와야 되는데 유승민의 캐릭터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그 캐릭터 때문에 지금 그래요. 홍준표는 다 주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준석을 확실히 당대표로 보호하겠다. 대통령이 뭔데?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은 저도 찍어요. 이재명 되는 것보다 윤석열이 낫죠. 우리가 일단 정권은 탈환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그런데 불안하다 이거죠. 윤석열이가 보수 정체성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윤석열을 비토하는 홍준표 홍캠 쪽에는 윤석열이 민주당 세력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도 안 봐요. 윤석열이는 정치에 대한 정체성 또 정치에 대한 세계관 철학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거죠. 홍준표는 보수 우파 맞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호감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국민들한테 윤석열이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2위예요. 물론 유승민도 실제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유승민에 대한 비호감은 없어요. 유승민에 대한 지지자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지지예요. 정치라는 것은 말이죠. 압도적으로 선동을 해야 돼요. 선동. 그걸 제일 잘하는 애가 지금 홍준표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께 같은 경우도
정신머리 없는 이 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 말이 자기 지지세를 결집시키게 하는 거죠. 늙은이들. 그런데 자, 늙은이들 문제로 들어가 보죠.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브를 한번 보죠. 그들은 이때까지 4년 동안 5년 동안 방송한 내용이 뭐였죠? 국힘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신진 세력을 갖다가 공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 갖다 비판하면서 돈을 먹었죠. 박근혜 옹호하고 구세력 옹호하고 그 출연한 애들 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홍준표도 많이 출연했고 홍준표도 구세력이에요. 그러면은 김종인 죽여라, 이준석 죽여라, 김세연 죽여라, 김무성 죽여라. 그렇죠. 유승민 죽여라. 그게 보수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의 정체성이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했어요. 벌써 여기서 몇 명 들어가 있죠? 김종인 죽여라, 이준석 죽여라. 그죠? 김종인 씨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세훈을 당선시키고 자강론을 들어가니까 안철수를 집어넣은 게 우파 유튜버 세력이고 그 우파 유튜버 아니라니까? 그건 단순히 돈 빠르고 그들은 보수 정체성이 없다니까? 늙은이들 정신 차리라고. 나도 늙었어. 그러니까 늙은이라 그러는 거야. 털딱이라 그러고 젊은이들은. 김종인 죽여라.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저 김영호가 그래도 계획 공천을 하려니까 김영호 쫓아내라 한교안을 갖다 보호했고. 그죠? 그 다음에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정치혁명을 몰고 가고 미래세대를 진군하니까 이준석을 죽여라. 그놈들이 다 그랬던 놈들이야.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버. 다 그랬어. 그거 팀만 빼고. 정규제까지도 그랬다고 그때. 조갑제는 말할 필요 없고 고성국 그런 놈들은 쓰레기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새 와서는 윤석열만 보호한다. 아, 윤석열이 좀 흔들리는 거 홍준표도 맞아. 같이 붙여줘.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그 돈벌레들이야. 그리고 이준석 죽여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준석인데 이제 말도 못해. 차명진 같은 놈은 이준석 죽여라 죽여라 하다 요새 와서는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 케미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2030 이준석을 비판한 윤석열 때문에 2030이 홍준표로 가니까 이준석을 칭찬해 이놈하는 요새. 이 차명진이라는 놈은. 그죠? 그런 걸 따라서도 2030은 정치적인 깊이가 없고 정치적인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휘둘리면서 또 홍준표 모양을 몰고 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준석 죽이려다 실패했고 김종인 죽여라 죽여라 김종인 저 치매 늙은이 노망너 늙은이 그만해 정치 그만해 이러던 놈이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다 지금 와가지고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자꾸 실드 쳐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젠 김종인에 대해서 이들은 말을 안 해? 이런 것들이 우파 유튜버 쓰레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력이 100만 명뿐이 안 돼요. 우파 유튜버 따라다니는 것.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 보니까 알겠어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게 또 젊은이들이 막 들어가. 털딱털딱 하면서 재미있거든.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양지용하니까 무양지용하는 데 가서 막 잘한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2030들이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노는 2030들이 실제적으로 2030을 대표하는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2030들의 홍준표 지지력이 확실한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들이 유승민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많다.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면은. 근데 저놈들이 일반 언론의 여론조사만 발표하지 국힘의 여론조사를 발표 안 해. 자치지구 여의도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1차, 2차 큰 여론조사라든지 발표를 안 해. 정홍훈이가 이놈의 자식이. 그거는 부정선거예요. 그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민 앞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우리가 모든 선거에서 결과물을 알고 진행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버린 게 정홍원이란 말이야. 그거 부정선거야. 당내 부정선거.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김종인 씨의 대두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좀 마음 좀 열 수가 없나? 김종인 씨도. 김종인 씨가 말했듯이, 위드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 국민의 살 문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그래도 가장 명징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온 유승민을 좀 밀어줄 수가 없나? 그렇죠. 근데 어거지로 김종인 씨가 지금
윤석열을 비호하고 쉴드 쳐주고 있단 말이지. 어? 또 하나, 김종인 씨가 이낙연의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낙연 빠들이 절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말은 틀렸다. 어제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32% 33% 급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40% 정도는 확고하게 이재명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김종인 씨가 60, 70%는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거의가 안 찍고 이재명을 안 찍고 이탈해가지고 국힘으로 올 것이며 그 다음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60, 70%가 된다.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좀 비평을 하면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낙연 이탈자들이 결국에는 거의 80, 90%가 이재명을 찍어요. 그들을 좌파의 성격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1, 20% 정도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없거나 또는 사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99%예요. 지금 현재 오늘로 보면은 60, 70%가 아니라. 전 한 2달 전부터 압승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지금 벌써 몇 분이지? 17분 됐죠. 그만하시죠, 뭐.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결국에는 윤석열이 된다 그러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골치 아파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죠? 옛날에 장제원이가 그랬죠. 윤석열을 보면 김영삼의 모습이 보이고 김대중의 모습이 보이고 노무현의 모습이 보인다. 박정희의 모습도 보인다. 하나도 안 보여. 유승민으로 가야 돼요. 유승민으로. 힘들다 진짜. 이까지 하겠습니다.